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우리 수능단의 마지막 학력평가인데요. 올해 수능을 우리가 그 분위기가 그대로 맞춰서 좀 해볼 만한, 우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면은,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습을 하면서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게 필요하고요. 선생님이 기하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보는 시각들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맞은 문제도 우리가 요걸 요렇게도 볼 수 있구나, 같이 한번 보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 2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좌표 공간상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뭐 내분점, 외분점, 중점, 대칭인점, 수선의 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번에는 외분점이 등장을 했어요. 두 점에 대하여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YZ 평면 위에 있을 때 보자마자 텍스트를 보고서 YZ 평면 위에 있으면 어떤 성분이 0이 되는 것이다? 이 외분하는 점에 X 성분이 0이 되는 것이다. 텍스트를 보고도 머릿속에서 X 성분이 0이야 를 생각하셔야 되고, 혹은 기하적으로 머릿속에서 야 너가 X축이야, 그리고 너가 Y축이야, 그리고 너가 Z축이야, 자 너가 Z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YZ 평면이라고 하는 녀석은 X 성분이 0이구나, 이런 기하적인 느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X 성분이 0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A, B에 대해서 3대2로 외분하는 점에 X 성분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 X 성분 어떻게 하죠? 우리의 A와 B를 이렇게 써주고 3대2라고 하면 크로스로 곱해주죠. 해서 우리가 외분하는 점의 X 성분은 3 빼기 2분의,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3 빼기 1을 먼저 똑같이 분자해서 써주시고, 3에다가는 크로스 B의 X 좌표 얼마? 2, 그리고 2에다가는 A의 X좌표인 A를 곱해서 그 녀석이 얼마가 된다? X좌표가 0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분자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6 빼기 2A가 0이 되면서 우리 A가 3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풀었을 거예요. 한 10명이면 9명 이상은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선생님도 일단은 이렇게 풀었어요. 외분점이니까 외분점의 좌표를 그냥 공식 가지고 팍 때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보자. 외분점, 내분점, 얘네들의 기하적인 의미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X축만 생각하면, X 좌표만 생각하면은 얘의 X좌표가 얼마예요? 2예요. 근데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에 X좌표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0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우리가 A, B에 대해서 3대2, 즉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의 비율이 3대2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가 3이네? 얘가 뭐야? 3. 이게 A의 X좌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얘로 풀 거예요. 얘로 풀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계산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하적 의미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가 좀 복잡한 연산 문제에서 조금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보자라는 거였어요. 쉬운 문제 첫 번째 문제 가볍게 넘어가고 24번으로 넘어가면은요. 24번. 쌍곡선의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야 너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 공식 알고 있니 문제예요.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a제곱이면은 a분의 27이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3루트 3, 요 녀석이 기울기가 되고 x, 요렇게 우리가 점근선 두 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저 점근선이, 우리의 쌍곡선이 어떻게 y축, x축에 대해서 하나의 점근선이 y는 3x다.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 여기에 있는 녀석 중에서 양수값, 즉 a분의 3루트 3이 얼마가 된다? 3이 되는구나. 3 날려버리고 이항시켜버리면 우리의 a가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되는구나. 우리의 a 값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의 쌍곡선의 방정식은 뭔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7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나왔는데, 뭐 쌍곡선의 뭐 초점을 구한다라면은 뭐 이걸 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구해달래? 주축의 길이 물어봤어. 누구예요? 요거죠. 요게 주축의 길이죠.
여기서의 요 x절편이 누구죠? 여기에 있는 a 값이죠. 너가 루트 3이에요. 너는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주축의 길이 2a는 얼마가 된다? 2 루트 3이 된다. 해서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답을 낼 수 있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2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아까 살짝 얘기했었지만 만약에 초점의 좌표를 물어봤다.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는 얘와 얘를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30 마이너스 루트 30 걔네들이 초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24번에 정답 찾았어요.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는 평면 알파 위에 AB의 길이가 6이고 넓이가 10인 삼각형 ABC가 있다. 뭐예요? 공간 도형의 문제죠. 그런데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알파의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점 C와 일치한답니다. PC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PC의 길이가 2라고 주어졌어. 그때 점 P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P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럼 여기서 P에서 AB, P와 AB 사이의 거리는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녀석을 내가 H라고 불러준다면은 이 녀석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P와 AB 사이의 거리 PH가 되는 거죠. PH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여기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 C라는 거예요.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 거죠. 수상한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요? 삼수선의 정리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렇죠?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의 수선의 발.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네 둘을 이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서 우리의 CH와 AB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삼수선의 정리. 그러면 여기서 뭘 쓸 수 있느냐?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라고 얘기를 했고 AB의 길이를 6이라고 줬어요. 즉 우리가 저 삼각형 ABC 넓이 10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AB, 밑변을 AB로 두면은 AB의 길이 곱하기 누구? CH의 길이가 되는데 우리의 AB가 얼마야? 길이가 6이야. 그리고 CH 몰라. 그 녀석이 얼마야? 10이야. 그럼 얘를 나눠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의 CH가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너가 뭐예요? 너의 길이가 4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PC는 아래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도 다 수직이에요. 그쵸? 너가 직각이 되는 거죠. 얘만 따로 떼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되는 거다? 삼각형 PCH가 어떤 삼각형? 요렇게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너의 길이가 2, 너의 길이가 4란 얘기예요. 피타고라스 피타 계산해도 줘도 되고요. 혹은 1대2니까 1대2 대 루트 5가 되겠네. 그쵸? 그럼 우리의 원하는 길이 PH는 뭐가 된다? 2 루트 5가 된다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나왔네요. 선생님이 공간도형 문제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내가 공간도형 문제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입체의 그림을 내가 자꾸 필요한 평면들을 뜯어서 여기다 그려봐요. 자, 여기다 이렇게 따로 그려봤더니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혹은 1대1의 루트 5가 눈에 되게 잘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얘네들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얘를 생략하고 바로 여기서 너 직각삼각형 2, 4 너의 길이가 얼마? 2 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그리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떼어내서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너 직각삼각형이야 2에다가 4에다가 2 루트 5야 바로 계산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간도형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어려워지게 될 때는 이런 데서 이런 직각 같은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봐서 3차원의 문제를 2차원의 문제로 자꾸 바꿔서 하시면은 조금 자꾸
우리가 공간 도형을 보는 눈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3차원이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자꾸 뜯어보세요. 그러면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25번 하고 나면은 26번으로 넘어가서 2차 곡선 문제예요. 2차 곡선 문제. 2차 곡선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해요. 벡터나 평면 벡터나 공간 도형 공간 좌표에서는 우리가 뭐 그래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2차 곡선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맞아줘야 됩니다. 왜? 맨날 패턴이 아니고 패턴이 똑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28번도 마찬가지예요. 28번은 접선 얘기인데 그건 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26번 문제 보시면은 초점이 F 2,0이고 X축을 추구하는 포물선이 원점5를 지난 직선과 1,4,5의 두 점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너가 포물선인데 너가 초점이고 그리고 너가 축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1,4,5의 두 점 A, B. 자, 얘랑 우리가 원점 5를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이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고 했을 때 문제 주어진 조건 AF랑 AH가 같아. AF랑 AH랑 같아. 그리고 AF의 길이와 BF의 길이가 밑에다 써볼게요. 우리의 AF의 길이 대 BF의 길이가 1대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AF의 길이, 요 녀석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의 길이를 물어봤으면 누가 봐도 AF의 길이를 미지수로 나는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를 L이라고 두자.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너가 뭐가 된다? 역시 L이 된다라는 것이고 얘의 길이의 비율이 1대4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 너의 길이를 뭐라고 잡아줘? 4L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그려놓고 나서 봤더니 2차 곡선에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정이요. 너 초점이라며. 근데 지금 여기서 너와 너 A와 F의 이 AF라는 길이와 AH라는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얘 포물선 위의 점이잖니. 너가 뭐가 되는 거다? 너가 준선이 된다라는 거죠. 너가 준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곡선 문제에서 항상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초점에서 포물선 위의 점까지를 이었다. 그럼 요 거리랑 같은 거리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서 여기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 요 녀석을 내가 편의상 H'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이다? 4L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세팅을 하셔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솔루션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생각에는 한 10에 7, 8 이상의 친구는 얘를 이렇게 풀지. 첫 번째 솔루션으로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지금 야 내가 너 F라고 하는 녀석이 2,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 준선이 뭐야? Y축이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죠? 2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면은 여기 있는 녀석도 뭐니까?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아. 즉, 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 1,0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1이 돼버리고 여기의 길이가 1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요 포물선은 원래 어떤 포물선? 초점의 좌표가 1,0인 요런 포물선 y제곱은 얼마죠? 4x라는 포물선을 우리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즉, 저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x-1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A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가 L이라는 것, 4L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뭐 할 수 있느냐?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본 거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지금 여기서 얘가 L인 거고 얘가 4L인 거잖아. 1대4네. Y좌표의 비율도 몇 대 몇? 1대4네. A와 B의 각각의 Y좌표를 YA와 YB라고 둔다면 YA와 YB의 비율은 1대4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근데 포물선 위의 점이고 뭐가?
A, B가 포물선의 각점에 X좌표가 L과 4L이기 때문에 각각의 Y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뭐에다가?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YA의 제곱은 4에다가 얘의 X좌표인 누구? L을 대입해주면 이런 식. 그 다음에 B의 Y좌표를 YB라고 한다면 YB의 제곱을 4에다가 X좌표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4L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4라고 얘기를 했으니 얘네들의 제곱의 비율은 몇 대 몇? 1대 16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의 제곱, 즉 YA의 제곱인 4의 L-1 대 YB의 제곱인 4의 4L-1은 1대 16이 돼버리는 것이고 4를 이렇게 비례식에서 없애버리고 내항의 곱 해주면은 4L-1은 외항의 곱 16에다가 L-1이 되면서 이항시켜버리면 12L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버리면 15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의 L이 얼마가 나와? 4분의 5가 나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AF의 길이였거든요. 요 L, 그 L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초점의 좌표를 보고 준선을 찾아낸 상태에서 보자마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눈에 들어오네? 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 내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점 A와 B의 X좌표를 알았으니까 대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대입해서 내가 Y좌표들을 세팅을 해봤더니 Y좌표들끼리 1대 4의 비율을 가져 오케이 대입하면 L이 나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얘기하지 않고 정의를 이용하고요. 얘기했던 L, 4L, 4L을 이용하고 기하적인 측면만 접근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너와 너의 비율이 몇 대면 1대 4라는 걸 역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너의 길이를 뭐라고 잡자? M이라고 잡는다면 너의 길이는 뭐가 나와? 4M. 1대 4니까 M 대 4M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에 X좌표가 2고요. 여기에 X좌표가 L이고요. 여기에 X좌표가 4L이 되는 것이니까 2L.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쓸 수 있죠. 요쪽 삼각형에서 L의 제곱은 M의 제곱에다가 요거 얼만큼의 길이죠? 2에서 L을 뺀 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저기서는 뭐가 된다? L의 제곱은 M의 제곱 플러스 2-L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 요쪽 삼각형에서는 누구의 제곱은 4L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4M의 제곱과 요만큼의 길이 4L에서 2를 뺀 녀석의 길이의 제곱이다. 그래서 4M의 제곱 플러스 4L-2의 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였어? L이었어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L, 이 궁금하고 M,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를 내가 뭐라고 부른다면 너의 식을 내가 1번식, 너의 식을 2번식이라고 불러준다면 1번식의 몇 배를 16배를 해서 2번식을 빼주게 되면은 16L제곱, 16L제곱, 16M제곱, 16M제곱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0은 16배의 얼마? 2-L의 제곱 마이너스 4L-2의 제곱이 되고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4L-2의 제곱은 16의 2-L의 제곱이 될 것이고 4로 먼저 나눠주게 되면 너는 2L-1의 제곱은 4의 L-2의 제곱과 같아질 것이고 2-L의 제곱이나 L-의 제곱이나 양면 전개해주게 되면 4L 제곱 마이너스 4L 플러스 1은 4L 제곱 마이너스 4, 16L 플러스 4, 16이 되면서 이항시켜버리면은 12L은 15가 되면서 당연히 똑같은 값이 정답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뭘 안 썼어? 도형의 방정식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쵸?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어. 포물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원했어 안 했어? 안 원했어. 그냥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길이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그냥 기하만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을 쓰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보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나 금방 눈에 띄게 들어왔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되게 쉽게 구해집니다. 되게 금방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이 쉽게 안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게 너무나 계산이 복잡한 수식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많이 순탄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두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선생님이 기하적인 요소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풀이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갈게요. 27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되게 별거 아닌데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좀 있거든요. 뭐냐? 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벡터 AD와 BC는 서로 평행하대요. 사각형인데 AD와 ABCD가 있는데 요 AD와 BC가 뭐다? 서로 평행하대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야 사다리꼴 그려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리느냐? 등변 사다리꼴을 되게 많이 그려요. 사다리꼴은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이 사다리꼴은요, 꼭 등변이어야 될 그런 의무가 없어요. 등변이 아니어도 돼요. 즉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이 돼도 사다리꼴이에요. 그쵸? 혹은 얘가 어떻게 더 이렇게 길어져도 사다리꼴이고요. 얘가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사다리꼴이에요. 한 쌍의 변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인데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등변 사다리꼴의 이미지가 너무나 확고하게 등장하고 자주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다리꼴은 다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기가 쉬워요. 해서 사다리꼴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사다리꼴을 그릴 때 우리가 제발 요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좀 버려주세요. 해서 좀 사다리꼴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때는 약간 의도적으로 길이를 좀 다르게 이런 느낌으로 의도적으로 길이를 다르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문제를 풀 때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잘못된 정보를 내 맘대로 세팅해서 푸는 오류를 안 가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가조건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나조건을 봤더니 AC라는 벡터 AC의 T 실수배, 벡터 AB의 3배, 벡터 AD의 2배예요.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뭐 해줘야 되죠?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합을 뭘로? 양변에 나눠줘야 되죠. 5로 양변을 나눠줘야 돼요. 왜? 나눠주게 되면 5분의 T의 벡터 AC는 5분의 3배의 벡터 AB 플러스 2배의 벡터 AC가 되면서 얘가 뭐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내분점의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벡터의 덧셈식에 내가 양변에다가 5를 나눠줌으로써 걔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내분점의 의미라는 그런 어떤 꽃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분점이라는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벡터 AD죠. 여기 AD. 벡터 AD. 그럼 여기서 얘는 BD에 대하여 야 BD를 이렇게 이어봐. 그럼 여기서 B쪽에 3을 곱했다라는 것은 BD에 대해서 여기다 3을 곱했다라는 것은 2대3 내분점 이렇게 곱해서 요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BD를 몇 대 몇으로 2대3으로 쪼개서 내분점 요 점을 내가 2라고 불러준다면 요 벡터는 벡터 AE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벡터 AE가 얼마? 5분의 T 곱하기 벡터 AC라고 하는 것은 A와 C와 E는 얘가 벡터 AC와 벡터 AE가 실수배가 된다는 것은 A와 C와 E는 어떻게?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 연장선에 어디에? C가 와야 된다. 그런데 너랑 평행이니까 C는 어디에 등장하는 거다? 바로 이 점이 C가 되는 것이다. 즉 요렇게 그려지는 도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너랑 평행한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ABD의 넓이,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일 때? 12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되겠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랑 뭐라며? 평행이라며. 그럼 두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밑변으로 했을 때, 얘를 밑변했을 때의 높이와 얘를 밑변했을 때의 높이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평행하니까. 그럼 얘와 얘, 삼각형 ABD와 BCD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
밑변의 길이의 b와 똑같고 밑변의 길이의 b와 똑같고 그럼 내가 식을 굳이 쓴다면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BCD, ABD의 넓이와 BCD의 넓이의 비율은 뭐랑 같아? AD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고 그럼 여기서 너와 너의 길이의 비율을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 얘가 평행 요렇게 평행이고 요렇게 그거 쓰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야? 닮음이고 얘가 몇 대 몇? 2대 3이니까 닮은 비율은 2대 3, 3대 2, AD 대 BC는 3대 2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ABD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10이라고 그랬어. 그럼 BC는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너의 넓이가 10이, 너의 넓이가 8이니까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는 정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식으로 쓰는 걸 보여주려고 썼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 너가 10이야. 너랑 평행하니까 높이가 같네. 넓이 b는 밑변의 길이의 b랑 같네. 밑변의 길이 b랑 같은데 얘랑 닮으니까 얘와 얘의 길이 b네. 3대 2네. 그럼 넓이 b도 3대 2네. 10이네. 8이네. 더하면 20이네. 복잡하게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그냥 끄적끄적 돼가지고 3대 2, 12, 8, 20. 그냥 거의 암산으로 가는 거죠. 그림만 나왔다면. 그 그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내분점의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식의 앞에 붙어있는 얘네들의 개수의 합으로 양면을 나눠줌으로써 내가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해 주는 거. 벡터, 평면 벡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기하 얘기할 때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는 그 내용 우리가 기본 교육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그 개념, 기본 개념 가지고 풀었던 문제들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왜? 뭐 대단한 게 없다고요. 기본 개념만 제대로 연습했다라면 맞을 수 있었던 문제다. 그럼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8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F, F', 타원 주어졌어요. 타원 위의 점 중 2, 4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X과 Y축 만나는 점 QR이라고 하자 해놓고 봤더니 요렇게 접선이고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고 너의 X좌표를 C-C라고 불렀어요. RF'F가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QF의 중점 얘가 F'이라고 합니다. C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그럼 내가 좌표들을 한번 적어보면 X좌표는 얘가 C라고 그랬어요. 얘는 마이너스 C, 제로.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랬냐면 정삼각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인데 여기가 지금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직각이죠. 그쵸? 정삼각형이고 중점이니까. 그럼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네. 우리의 아래 좌표가 금방 등장합니다. 0, 루트 3C. 요 C의 루트 3배. 그리고 여기서 얘가 여기에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2C니까 2배의 C니까 2배 C만큼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Q는 마이너스 3C, 제로가 나와 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Q와 R을 이은 요 직선 즉 점 P에서의 접선이 X절편과 Y절편이 C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우리의 접선의 식을 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X절편을 알고 Y절편을 알 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고 직선의 반열식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X절편 알고 Y절편 할 때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1학년 때 했었던 거죠. 그럼 요 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그냥 3C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C를 곱하면 루트 3Y는 얼마가 된다? 3C가 되고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넘겨버리고 식을 정리해보면 Y는 어떻게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루트 3C라고 하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럼 제가요 여기서 지금 얘가 뭘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 뭐야? a제곱분의 x제곱 그쵸?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8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내가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불러주면은 선생님 내가 a와 c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c의 제곱은 초점이 지금 x축에 이렇게 있으니까 a의 제곱에서 18을 빼준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 AC의 관계식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구하면 되네요. 그쵸? 그럼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요? 지금 우리가 이 직선을 이렇게 잡아줬고 여기서 얘 포물선의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에이 선생님 타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우리가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8분의 y가 들어갈 자리에 루트 3분의 1의 x 플러스 루트 3c를 더해 제곱을 해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뭐 x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뭐는 0이 되면서 얘네들이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0이다를 써주면은 뭔가 a와 c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여생을 받쳐 계산한다면 나오지만 식이 너무 복잡할 거예요. 계산을 선생님이 실제로 프로그램의 힘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답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휴먼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2차 곡선의 접선에 얘기했죠. 오늘 얘기한 기본 개념을 알면 된다. 원래 2차 곡선 우리가 타원과 직선이 접한다의 관계의 그 기본은 뭐다?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를 가지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떡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든 거야? 공식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뭘 알아?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 그냥 지울게요. 그냥 첫 번째 풀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 기본 개념을 상기시키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판별식을 쓰기가 힘드니까 공식을 만든 거다. 그래서 y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곱하기 기울기 제곱 플러스 b제곱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근데 그 접선 중에서 y절편이 뭐인가 우리는 양수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접선과 요 접선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같아주려면 우리의 y절편에다가는 누구? 루트 3c와 루트 속에 3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18이 같아야 되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3c제곱에다가 3분의 1 a제곱 플러스 18이 나와요. 우리가 궁금한 건 c죠. 그럼 c제곱에다가 a제곱 자리에다가 c제곱 플러스 18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너는 3c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3분의 1 c제곱을 이항시켜주면은 3분의 8c제곱, 3분의 6 18 더하면 24가 될 것이고 나누면 3이 될 것이고 우리의 c의 제곱은 9가 된다라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타원의 방정식에서 자 얘는 아까 우리 26번과 비교를 해가지고 뭐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를 가지고 뭔가 혹은 뭔가 선분의 길이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쵸? 뭘 가지고 했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접선 문제는 애초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되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너가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는 게 그 기본 개념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접선 얘기가 나오면 2차 곡선에서 접선 얘기가 나오면은 도형의 방정식에 좀 더 치중을 해서 타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좌표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해가지고 내가 접근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네, 기울기 알았으니까 기울기 할 때 접선의 방정식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28번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곡선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선이 아니야. 초점으로부터 우리가 2차 곡선 위에 점까지의 점을 이어놨어? 이건 정의 이용하는 거구나. 접선 얘기가 나왔어? 내가 접선의 방정식이랑 2차 곡선의 방정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거구나.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는구나. 그냥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요. 2차 곡선 문제는. 29번 볼게요. 29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점 A 5,0에 대하여, 자 선생님이 2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벡터 문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도 꼭 다양한 시각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점 A 5,0에 대해서 1사분면 2의 점 P가 벡터 OP의 크기는 내적이 0, AQ의 벡터 AQ의 크기는 2, 내적이 0 얘기가 나왔어요. 내적이 0, 내적이 0, 내적이 0. 내적이 0이면 뭘 생각해야 되죠? 내적이 0, 내적이 0. 뭐라고요? 직각,
수직. 선생님이 내적이 0이면 수직이다가 그냥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수직. 수직.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벡터 OP랑 우리의 벡터 AP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우리의 벡터 OQ랑 우리의 벡터 AQ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우리의 점 A가 5,0 이렇게 잡아줬을 때 지금 벡터 OP의 길이가 벡터 OP의 크기가 2다라는 건 뭐죠? 고정된 점으로부터 점 P, 얘를 이은 요 벡터 크기가 2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크기가 2인 원. 요 위에 누가 오는 거야? 점 P가 오는 거죠. 그래야 벡터 OP의 크기 2가 되는 거죠. 근데 OP랑 벡터 AP랑 뭐래? 수직이래. 여기가 점 A인데. 그럼 여기서 수직이라는 건 뭐야? 여기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접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OP가 반지름이니까. 직각으로 만난다는 건 얘가 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벡터 AQ의 크기가 여기 오타 하나만 수정할게요. 1이에요. 그죠? 벡터 AQ의 크기를 1로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서 벡터 AQ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 1이 돼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원에 대해서 그 원 위의 점이 누가 된다? Q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벡터 OQ와 벡터 AQ를 내적해서 0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OQ와 AQ가 내적이 0이야. 요렇게 어떻게 된다? 직각으로 만난 점에 Q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점 P와 우리의 점 Q 얘네들을 모두 찾아서 그냥 성분으로 계산을 해주는 아이디어. 쟤네들의 좌표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P의 좌표부터 구해볼까요? 요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2짜리야. 근데 여기 A에 대해서 여기에 X좌표가 얼마야? 5야. 그럼 요렇게 직각이라며.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용해주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누구의 제곱은? 2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 곱하기 5. 얘가 얼마가 들어가죠? 5분의 4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암산으로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안 쓰는 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암산으로 가라고. 2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는 5분의 4. 그럼 얘가 5분의 4면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5인데 얘가 5분의 4니까 5에서 5분의 4를 빼면 5분의 21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거든. 그럼 여기서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5분의 2루트 21 이렇게 끄적끄적 되면은 그냥 P의 좌표가 등장을 하게 되죠. 5분의 4, 5분의 2루트 21 마찬가지로 우리가 Q의 좌표도 세팅할 수가 있는 것이 Q는 중심의 X좌표가 5,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요렇게 접했어요. 직각삼각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건데 요거의 길이가 1이니까 1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5가 되면서 요거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 5분의 1이 나와요. 그럼 5니까 5분의 1을 빼주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24가 나오는 거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그럼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건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요거의 길이는 5분의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은 2루트 6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5분의 24고 요만큼이 5분의 2루트 6이니까 우리의 Q의 좌표가 5분의 24, 5분의 2루트 6이라는 좌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분을 다 찾았으니 벡터 OA 내적 벡터 PQ는 벡터 OA는 5,0이고 벡터 PQ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니까 뭐 4,5분의 2루트 6 맞죠? 벡터 PQ는 2루트 6에서 2루트 21을 빼준 거죠. 요렇게요. 근데 여기서 얘 성분 0이니까 이거 곱해봐야 사라지고 5, 4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라는 풀이. 여기서 성분을 이용하는 거에서 약간 조금 또 다르게 가버리면은 두 번째 성분을 이용하는데 얘는 뭐 두 번째라기보다는 선생님은 그냥 1-1번이랑 조금 다르게 가는 느낌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냐?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는 많이 생각해 주는 게 똑같은 두 점으로부터 요거랑 각이 같은데 심지어 뭐냐면 직각이야. 뭘 생각할 수 있어? 요렇게 생각하는 원을 그릴 수 있어. 심지어 얘가 뭐가 되는? 지름이 되는.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들을 내가 다 알아 몰라? 새 원을 내가 원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 너도 구할 수 있고, 너도 구할 수가 있고, 너도 구할 수가 있고. 얘는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계산을 생각할게요. 그럼 요쪽 원, 요 원은 중심의 좌표가 2분의 5,0이고 반지름이 2분의 5인 원, 즉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OP를 반지름을 하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맨 오른쪽에 있던 원 A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교점, 즉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어떤 원? 요 원과 요 원의 교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P니까 얘네들을 연립해서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얘네들을 연립해서 점 Q의 좌표를 구해준 다음에 걔네들을 구해서 똑같이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원을 그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의 느낌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추천하는 풀이는 이 두 번째 풀입니다. 바로 뭐냐? 벡터의 내적의 기하적 의미.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적 얘기할 때. 두 벡터의 내적은요. 얘네가 이루는 각이 90도보다 작을 때는 한쪽 벡터를 다른 쪽 벡터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그쵸? 얘가 만약에 둔각이 될 때는 연장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내적값이 돼요. 요거를 이해했다라면은 이렇게 꼭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점이 이렇게 다르게 있다 하더라도 요렇게 수선의 발을 마치 우리가 공간도형에서 정사형을 얘기하듯이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우리가 요거의 길이 곱하기 요거의 길이가 내적이 된다는 것을 많은 연습을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요 벡터와 어떤 벡터? 요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럼 수선의 발을 여기다 내려.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요거 곱하기 요거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내적값이에요. 근데 요거의 길이는 5가 나왔죠. 그럼 요거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솔루션에서 했었던 요 삼각형의 닮음 이용해서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찾아내고,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서 요거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는 걸 찾아주면 5분의 4와 5분의 1을 더하면 1이잖아. 요거의 길이가 뭐야? 4야. 그럼 4 곱하기 5. 그냥 끄적끄적 돼서 끝났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 그릴 것이 아니라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5분의 4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5분의 1이네? 5분의 4랑 5분의 1을 더하면 1이네? 그럼 얘가 4네? 4 곱하기 1은 20이네? 끝! 그렇게 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하적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하적 의미를.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었다면은 세 번째 풀이는 뭐냐? 요 두 번째 방금 얘기했었던 기하적 의미가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풀이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 세 번째 아이디어는 기하적 의미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냥 위치 벡터 연산만 가지고 할 거야. 즉 우리가 벡터 5A를 내가 벡터 A라고 부르고 벡터 5P를 내가 벡터 P라고 불러주고 벡터 5Q를 내가 벡터 Q라고 불러준다면은 각각의 녀석들을 그냥 그림 안 그리고, 나 위치 벡터 연산 되게 잘하거든. 위치 벡터 연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벡터 5P의 크기가 2다. 벡터 P의 크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벡터 5P 벡터 P죠. 내적 벡터 AP는 뭐죠?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거예요. 내적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P의 크기를 알고 요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벡터 P 내적 벡터 P는 벡터 P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P 내적 벡터 A예요. 는 0이죠. 너의 크기가 얼마?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다? 벡터 P 내적 벡터 A 순서 바꿔 쓸게요. 얘 이항시켜버리면은 벡터 A 내적 벡터 P가 뭐가 된다? 2의 제곱 4가 된다라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벡터 A와 벡터 A에다가 내적 벡터 PQ는 벡터 Q에서 벡터 P를 빼준 거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벡터 A 내적 벡터 Q 빼기 벡터 A 내적 벡터 P네. 너를 알아버렸네. 너만 구하면 되네. 여기서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냄새가 난 거죠. 마저 계산해 보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첫 번째 식은 벡터 AQ는 벡터 Q에서 벡터 A를 뺀 거죠. 그것의 크기가 얼마? 1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벡터 OQ, Q라는 벡터와 내적 벡터 AQ, Q에서 벡터 A를 빼주면 이 녀석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벡터 A와 벡터 Q의 내적을 구해주자.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되죠? 벡터 Q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Q 내적 벡터 A는 제로가 되네? 그럼 여기서 얘를 벡터 Q와 벡터 A의 내적의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해주자? 제곱을 빵 때려주자. 그럼 요걸 제곱을 빵 때려주면 좌변은 뭐가 된다? 벡터 Q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벡터 Q 내적 벡터 A 벡터 Q 내적 벡터 A 그리고 플러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1이 되면서 우리가 궁금한 건 너네 내적이거든. 너가 궁금하거든. 벡터 Q의 크기의 제곱은 이항시켜버리면은 너란 녀석은 벡터 Q 내적 벡터 A랑 같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벡터 Q 내적 벡터 A가 되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벡터 Q 내적 벡터 A 플러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얼마죠? 그럼 정리해주면은 벡터 A 내적 벡터 Q는 25에서 1을 빼주면 24가 되는 것이죠. 너와 너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24에서 4를 빼주면 20이 된다. 수직이다 라는 기하적 의미 그리는 기하적 의미 1도 없어요. 그냥 위치 벡터만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위치 벡터만 가지고 내가 벡터의 연산, 성질 이용해서 그냥 접근하는 풀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추천하는 풀이는 뭐다? 우리가 뭐 1-1까지 포함한 4가지 중에서 솔루션 2 아까 얘기했었던 벡터의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거를 알 때 내가 내적을 조금 더 손쉽게 계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드시 연습해둬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얘 계산하는 요 풀이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도 해볼만 했었는데 뭐냐? 좌표 공간에 9를 띄워놨습니다. 중심이 0,0, 루트 5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예요.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C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9의 중심의 Z좌표가 루트 5인 상태에서 반지름이 3이면 여기서 XY 평면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반사적으로 얘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얘의 반지름이 3이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얼마야? 루트 5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얘가 아래 평면과 수직이니까 이어주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되죠? 얘의 길이 얼마 된다? 3에서 5를 빼주게 되면은 4, 루트 씌워주면 2가 된다. 즉 아래쪽에 생기는 원의 중심 5에 대해서 아래쪽에 생기는 원의 반지름은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지면서 선분 AB는 원 C의 지름이다. AB는 BCD의 수직이다. BC와 BD의 길이가 15이다.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9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Z축이 있으면서 여기서 9의 중심을 잡아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녀석의 길이가 3이고 요 녀석의 길이가 루트 5니까 요 녀석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원의 이 원 XY 평면에 있는 원 C의 반지름은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주어지는 조건 AB는 지금 원의 지름이랍니다. 너의 반지름이 2니까 AB의 길이가 4라는 것은 상당히 손쉽게 등장을 할 거예요. 너의 길이는 지름이니까 4. 왜? 반지름이 2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건이 또 뭐가 나오느냐? 구위의 점 CD에서 BCD라는 삼각형과 직선 AB가 수직이래요. 직선과 평면이 어떻게 되냐? 수직이래요. 직선과 평면, 직선 AB는 평면 BCD의 수직이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이렇게 직각이 나온다라는 것은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이 직선은 BC랑도 수직이고 BD랑도 수직이고 CD랑도 수직이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직선은 평면이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직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무슨 삼각형? ABC도 수직이고 그리고 ABD도 수직이 ABC도 직각삼각형이고 ABD도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BC랑 BD의 길이가 똑같이 얼마? 루트 15, 루트 15로 같대요. 너의 길이는 똑같이 4인데 그럼 둘은 무슨 삼각형이야? 합동의 삼각형이야. 일단 거기까지 머릿속에서 그려졌어.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 삼각형 ABC를 삼각형 ABD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는 첫 번째, 정사형 공식을 이용해서 원래 도형의 넓이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있는 이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곱하거나 내지는 두 번째, 정사형시킨 도형을 아예 찾아버려야 됩니다.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삼각형 BCD가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냐예요. 어떤 삼각형이냐. 지금 얘가 이렇게 직선과 평면이 뭐 했어? 수직으로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직각이잖니. 그럼 너도 직각이잖니. 그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요거의 길이는 요거의 길이랑 같죠? 그쵸?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은 여기서 얘의 길이가 얘의 길이랑 같아질 거예요.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BCD가 구 위에 있는 세 점인데 BCD가 한 평면을 결정하니까 세 점이 한 평면을 결정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쑥 자른 단면, 즉 우리가 BCD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구가 잘린 단면이 뭐가 생겨? 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저 원의 반지름도 궁금한데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가 2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그럼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가 2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또 직각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너의 길이가 2야? 너는 9의 반지름이니까 3이야? 너의 길이는 뭐가 나와? 루트 5가 나와. 아, 그럼 요 원을 그려보면은 우리의 BCD를 포함하는 원을 그려보면은 우리의 B가 있어. 그리고 BD가 있어. BC가 있어. 너네들의 길이는 루트 15로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 원이 되는 건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라며.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가 뭐야? 루트 5로 모두 다 동일해.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가벼운 계산을 보면 첫 번째는 선생님 내가 세 변의 길이니까 이쪽의 각을 세타라고 부른다면은 내가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2배의 루트 5의 루트 5분의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너가 120도 3분의 2파이야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너가 루트 15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15야. 어라? 여기가 루트 5인데? 그럼 여기서 루트 5고 2분의 루트 15의 비율을 봤더니 루트 5를 약분하면은 루트 5 약분하면은 2분의 루트 3대 1이네? 양변에 2 곱하면은 양쪽에다 2 곱하면 루트 3대 2의 비율이네? 루트 3대 2의 비율이야.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는 우리가 특수각, 여기 30도짜리인 2분의 루트 5인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수각이 눈에 보이면은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가 루트 3대 2네?
1대 루트 3대 2구나. 30도. 너도 30도. 60도. 2등변 삼각형인데 60도야? 정삼각형이야 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너가 60도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정사형을 마저 구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뭘 이용하자? 넓이에다가 우리가 끼인 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자. 여기에 있는 세타가 아닙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부르지 말고 여기를 세타라고 불렀으니까 알파라고 불러봅시다. 우리가 두 삼각형 ABC 그리고 ABD를 포함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불러준다면은 이렇게 구해보자. S는 뭐야? ABC의 넓이야. 2분의 1 곱하기 ABC의 넓이는 4 곱하기 루트 15가 S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자 봐요. 기본 개념이에요.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삼각형 ABD와 ABC가 이루는 각은 이 직선이 이 평면과 평행이니까 얘가 BC랑도 수직이고 AD랑도 수직이야. 그러면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했어? 교선을 먼저 찾아서 교선의 수직이고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이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 교선의 수직이며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두 개의 직선을 찾아가지고 얘가 바로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게 바로 이 두 선이잖아요. 바로 여기인데 그 각이 몇 도라고 그랬어? 60도라고 그랬어. 3분의 파이 라디안.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코사인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4, 이 약분되면서 루트 15가 되면서 우리의 K가 바로 루트 15가 될 것이고 K의 제곱은 15다 라는 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원래도형의 넓이랑 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정사형을 직접 그냥 대놓고 찾아보자. 여기서 지금 ABC를 평면 ABD에 내린 정사형인데 먼저 이 직선이 이 평면의 수직이야. 수직이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요렇게, 즉 C를 여기서 평면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BD 위에 온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요. 얘의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이 요 평면과 수직이니까 생각해봐요. 요 평면에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으로 있어. 근데 여기서 요 삼각형을 여기다 정사형을 시킬 때 우리의 A는 그대로 B는 그대로고 C만 정사형이 어딘지를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BD 위에 있을 거야 라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와주면 참 좋은데 정말 그래요? 수학적으로 진짜 맞아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엄밀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C에서 요 평면 말고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C에서 ABD에 내리는 평면에 내리는 수선의 발이 아니라 C에서 직선 BD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러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우리의 CH가 누구랑 수직이냐면 얘랑 수직이에요. 근데 CH는 삼각형 어디? BCD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AB와 평면이 수직이라는 것의 정의에 의해서 직선 AB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중에 하나인 CH랑도 수직이죠. 즉 CH는 AB랑도 수직이에요. 그럼 CH라는 녀석은 BD랑도 수직이고 AB랑도 수직이니까 AB와 BD를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 되는 거죠. C에서 여기 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우리의 CH가 바로 이 H가 C에서 평면 ABD에 내린 정사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C에서 여기다 내린 정사형은 어디 와요? 정삼각형이니까 중점에 오죠. 정삼각형을 찾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중점에 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정사형은 어떤 삼각형? ABH가 되는 것이고 H는 여기에 중점에 오는 점, 요 길이가 얼마 나와요? 2분의 루트 15가 나와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사형 도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에다가 높이 2분의 루트 15를 해서 루트 15구나 해서 내가 K의 제곱은 15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정사형 문제는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원래도형의 넓이에다가 내가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럼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풀이처럼 정사형을 내렸을 때 그 정사형 시킨 도형이 뭔지를 내가 한눈에 들어와? 그럼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가능하다라면 두 번째가 보통 계산이 조금 더 편한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문제 모두 다 어땠냐면은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연습을 했다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 이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정말 시간 내에 잘 풀 수 있는, 시간 내에 내가 적어도 아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해 가면서 수능을 준비합시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EBS 함께 같이 화이팅!